안녕하십니까? 지혜로운 자산 관리를 통해 여러분의 빛나는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최근 많은 분들이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해외 투, 특히 미국 배당 ETF 같은 상품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세금 문제, 그 중에서도 연금 계좌를 활용한 절세 전략은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더 나아가 평생 성실하게 납부해온 건강보험료가 은퇴 후 받게 될 소중한 연금 소득에까지 부과될 수 있다는 소식은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산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널리 공유하여 지혜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지식을 나누는 것은 가장 큰 사랑의 실천일 것입니다. 자, 그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부터 차근차근 풀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2025년부터 변경될 수 있는 연금 계좌 내 해외 배당 소득의 이중과세 문제입니다. 한 시청자분께서 매우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질문을 주셨습니다. 내용을 함께 살펴보며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가정은 이렇습니다. 원금 1억 원으로 투자를 시작해 매년 세전 1,000만 원의 해외 배당금이 발생합니다. 5년 동안 총 5천만 원의 누적 배당 수익이 생긴 상황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먼저 일반 증권 계좌에서 미국 ETF에 직접 투자해 배당금을 받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미국에서 발생한 배당금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15%의 세금을 원천 징수합니다. 매년 1,000만 원의 배당금이 생겼다면 150만 원이 세금으로 나가는 셈이죠. 5년이면 총 75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일반 계좌에서 발생한 해외 배당 소득은 국내에서 발생한 다른 이자, 배당 소득과 모두 합산됩니다. 만약 이 금액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부양자의 경우 연간 1,000만 원만 초과해도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단순히 15% 분리과세로 끝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반면 연금 계좌 안에서 동일한 투자를 했다면 어떨까요? 연금 계좌의 가장 큰 장점은 과세 이연입니다. 즉, 운용기간 중에는 세금을 내지 않고 수익금을 그대로 재투자하여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배당금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미국 현지에서 15%의 세금을 원천 징수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다만 우리나라 세법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납부 세액공제라는 제도를 둡니다. 하지만 현재 연금계좌의 복잡한 공제율 계산에 따르면 현지에서는 세금 15% 전부를 공제받지 못하고 약 57% 정도는 사실상 세금으로 부담하게 되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께서는 이 부분을 정확히 계산해 주셨습니다. 5년이면 약 335만 원 정도가 세금으로 나가는 셈입니다. 그리고 진짜 세금은 연금을 인출할 때 발생합니다. 이 누적된 운용 수익을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연금 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만약 연간 수령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면 5%의 기타 소득세로 분리과세되거나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과세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연금 계좌가 일반 계좌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 아닌가 하는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질문의 핵심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비교의 결정적인 함정을 놓치면 안 됩니다. 바로 세액공제와 과세 이연 효과입니다. 연금 계좌에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시 최대 99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통해 세금을 직접 돌려받습니다.
이것은 일반 계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혜택입니다. 또한 배당금이 아닌 주가 상승으로 인한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연금 계좌 내에서는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수익이 고스란히 재투자되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과세이연 효과는 장기 투자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특정 기간의 배당 소득세율 숫자만 비교하는 것은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연금 계좌는 절세 혜택을 받으며 안정적인 노후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을 제1의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 목적 안에서 일부 해외 배당 소득에 대한 세금 구조를 이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세액공제와 과세 이연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많은 분들의 밤잠을 설치게 하는 사적연금 건강보험료 부과 문제입니다. 한 시청자분께서 사적연금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법안은 결국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처럼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들에게 징수하겠다는 뜻 아닌가요? 라는 날카로운 질문을 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은 그 누구에게도 부과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회색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건강보험법 규정상 사적연금 소득도 과세 대상 소득이 발생하면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는 이미 마련되어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은 것엔 사회적 반발을 우려해 지금까지 부과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만약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부과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최근 발의된 법안 내용은 조건부 면제입니다. 즉, 연금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하의 연금을 받는 사람에 한해서만 건보료를 면제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반대로 해석하면 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건보료를 부과하겠다는 신호로 읽힐 여지가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에도 소소한 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 혹은 정해진 기준보다 조금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하는 분들은 건보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정서와 충돌합니다. 평생 월급에서 꼬박꼬박 건보료를 떼고 그렇게 세금을 낸 후 남은 돈으로 노후를 위해 연금을 부었는데 나중에 그 연금을 받을 때 또 건보료를 내라는 것은 명백한 이중과세가 아니냐는 억울함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세금 문제를 넘어 국가와 개인 간의 신뢰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재정 불안을 이유로 사적연금 가입을 적극 장려해왔습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늘려주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사적연금에 건강보험료라는 또 다른 세금을 부과하려 한다면 앞으로 누가 정부의 정책을 믿고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정책의 일관성이 흔들리는 모습은 국민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조건부 면제가 아니라 사적연금 소득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전면 면제한다는 내용을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국민들이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노후를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신 분의 ISA 계좌 활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만기를 넉넉하게 설정해 두셨는데 이 경우 해지하지 않고 9%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 것이 이득인지 물으셨습니다. 네, 아주 현명한 판단이십니다. 이미 금융소득이 많으신 상황에서 ISA 계좌를 해지하여 목돈을 인출하면 그 돈은 다시 어딘가에 투자되어 또 다른 금융소득을 발생시키고 전체 세부담을 더욱 늘리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만기까지 최대한 계좌를 유지하면서 비과세 및
9%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온전히 누리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ISA 계좌는 납입원금 내에서는 자유롭게 중도 인출도 가능하니 필요자금이 생길 때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절세 혜택은 끝까지 가져가는 전략을 추천해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연금과 세금, 그리고 건강보험료라는 우리의 노후와 직결된 매우 현실적인 문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제도는 계속해서 바뀔 수 있고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외면하지 않고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공부하며 최선의 길을 찾아나가는 우리의 자세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혜로운 여정에 오늘 나눈 이야기가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